개학 10일 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가자마자 3월에 첫 시험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새학년, 새학기부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개학 전 10일 동안 아이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학습적인 부분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아이의 첫 시험 성적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까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학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처음 시험 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기초학력 진단평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는 이 시험은요, 아이들이 기초적인 개념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이 시험을 보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시험 준비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이가 고학년인 경우에는 국수 사과형을 볼 때 분명히 모르는 개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지 않고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6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5학년 때 배우는 과정에 사회과정 같은 경우는 역사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전부 방학이 지나면서 그 내용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도 그렇고 4학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미리 공부해보고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학교에 가면 아이가 시험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사실 이 시험은 학업 성취도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초등 3학년 때는 읽기, 쓰기, 세마기 3과목을 시험을 보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수사과형 5과목을 시험 봅니다. 아이들 수업 시간이 40분이고 쉬는 시간 10분인 만큼 각 과목마다 40분 동안 25문제를 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시험을 보는지조차 모르고 학교에 가면 아이가 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초등 5학년 때 시험을 보고 와서 몇 개 틀렸는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점수나 결과지가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시험을 본 이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시험 준비를 하고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진단평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사실 아이가 교과서를 가져왔다면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 아마 교과서를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지만 다 버리고 온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EBS에서 나온 25년도 기초학력 진단평가 문제집을 구매했습니다. 6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라면 6학년 진단평가 문제집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 문제집의 내용 구성을 보면 핵심 개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가 있고요. 3회의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제집을 한 권 샀을 때 이걸 모두 아이에게 전부 다 풀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 한 문제집을 모두 다 풀게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은 한번 봐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보고 모의고사를 3회까지 못 푼다면 1, 2회라도 꼭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수학 문제를 사서 1단원부터 차분히 풀어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잘하는 단원은 신나서 푸는데 늘 자기가 부족한 단원이 되면 문제집을 안 풀고 그 문제집이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디에서 개념을 이해 잘 못하고 문제를 못 푸는지 아이 스스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더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샀을 때 이 문제집을 다 풀지 않으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물어봐서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단원을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학습 자료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학부모로서의 욕심은 이런 게 있어요. 진단평가 잘 보길 바라죠. 진단평가 잘 보고 선생님한테 처음 우리 아이의 이미지가 그래, 그래도 준비가 잘 된 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은 게 또 부모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아이가 모의고사를 푼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또 부족한 과목에서도 더 부족한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어머님들 파악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전 학년이 제대로 잘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학년을 잘하기란 또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잘 채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짜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지만 물론 초등학생도 연습을 하면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이가 혼자 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맞은 문제도요, 그냥 찍어서 맞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도 이 답안은 왜 맞고 다른 선택지는 왜 틀렸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시험 준비를 함으로 인해 아이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은 수업 시간이 40분,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를 맞춰두고 그 안에 시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그야말로 기초학력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40분 시간 타이머를 맞춰도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텐데요. 제가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모의고사야 그 시간 내에 다 풀고 검토를 한번 했다면 바로 채점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볼 때 4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문제를 다 푼 이후에 시간이 남았다면 놀지 말고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내가 좀 헷갈렸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읽어보면서 혹시 내가 잘못 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라고 저도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미리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교육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3월에 진단평가를 본다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습관입니다. 지금 아이들 엄청 늦잠 자고 있죠. 아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 정말 많을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쯤부터는 아이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당연히 계약하면 학교에 늦게 갈 수는 없으니 그때 가서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면 너무너무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나 2학기가 아니라 1학기잖아요. 아이들 담임 선생님도 바뀌고 학년도 새 학년이 되었고 친구들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좀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수면이 부족하고 컨디션까지 좀 낮은 상태면 정말 많이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지금 늦잠 자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일찍 자고 조금은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40분 동안 집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숏폼을 너무 많이 봐요. 아이들이 유튜브 봐도 롱폼 보는 친구들 거의 없죠. 숏폼을 보기 때문에 사실 긴 미드폼이나 롱폼을 보기 힘들어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상도 그러한데 수업을 하면서 집중을 40분 동안 한다는 것은 크게 힘든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분 정도의 타이머를 맞춰놓고 책 읽기에 집중한다거나 40분 정도 또 타이머를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40분 동안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기회를 좀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성했을 때 뭐 작은 보상을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개학 10일 전에는 40분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면 학교 수업 시간에서도 집중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체력도 중요해요. 제가 참 우리 아이애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방학했더니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날도 춥고
춥고 귀찮고 하니까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체력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몸도 많이 움직이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수업 시간도 고학년일수록 6교시가 또 많고 이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운동하면 좋은데요. 사실 운동하겠다고 해서 뭔가 학원을 끊거나 하는 거 계약 10일, 15일 남은 상태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줄넘기더라고요. 크게 장소 구애도 받지 않고 아이들 시간 날 때 잠깐 1층에 내려가서 집 앞에서 줄넘기 뭐 몇백 번 하고 오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아이 데리고 같이 나가서 줄넘기 100번, 200번 하자. 뭐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셔서 줄넘기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체력이 조금 돌아올 겁니다. 저희도 너무 앉아서 일만 하면 집중도 좀 안 되고 아이디어도 잘 안 떠오르잖아요. 오히려 몸을 좀 움직일 때 아이들 집중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몸을 움직이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실천을 잘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셔서 줄넘기가 싫으면 산책도 좋고요. 혹은 달리기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셔서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대한 준비예요. 아이들 새 학년 되는 거 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기가 친한 친구들이랑 다른 반이 된 친구들은 학교에 가기 싫다는 표현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꼭 외향적이어야 좋은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기질이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새학년이 됐는데 친한 친구들과 다 다른 반이 됐다면 좀 불안함,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잘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꾸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하게 돼요. 그리고 엄마의 경험, 아빠의 경험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나도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부분이 힘들었고 친구를 처음 사귈 때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도 그랬었구나 라고 아이가 공감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이런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었는데 이걸 잘 해결했구나 라는 일을 아이가 듣게 된다면 아이도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새학년, 새학기가 되기 전에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새학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학 전 10일은요, 아이의 학교에 대한 적응력이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이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생활 습관을 잘 잡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진단평가를 꼭 준비하시면 아이가 전 학년도에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멍을 채워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모의고사를 1, 2회라도 풀어보고 아이가 3월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